월급이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값은 쌓여가죠. 새벽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넘기다가 정신 차리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결제를 누르는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다음날 아침이면 택배 알림과 함께 후회가 찾아오죠. 또 샀네? 이게 당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인 평균 쇼핑 앱 사용 시간은 하루 14분인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데 14분이나 걸릴 리 없거든요. 우리는 쇼핑하는 게 아니라 쇼핑 앱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조종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옛날 오프라인 쇼핑을 떠올려 보세요. 백화점에 가면 발품을 팔아야 했고 몸이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쇼핑 앱은 당신 손안에 있고 침대 속까지 따라 들어오며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쇼핑 앱은 당신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려고 할까요? 빨리 결정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구매가 아니라 체류 시간이거든요. 쇼핑 앱에서 10분을 더 보낼 때마다 충동 구매 확률은 20%에서 25%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앱에 머무는 사람은 10분 미만으로 쓰는 사람보다 월 평균 구매액이 거의 4배 가까이 높다고 하죠. 보이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앱 안에 최대한 오래 가두고 배회하게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무한 스크롤입니다. 무한 스크롤은 페이지 넘김 버튼이 없이 아래로 계속 내리면 끝없이 상품이 나타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쇼핑 앱이든 전부 똑같은 메커니즘을 쓰고 있죠. 왜 이게 중독적일까요? 인간의 뇌는 완결을 갈망하거든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덮을 수 있고 드라마 결말을 보면 끌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 스크롤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죠. 심리학자 스키너가 발견한 가변 보상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보다 불규칙하게 먹이를 주는 게 훨씬 더 중독성이 강했다고 하죠. 다음에 보상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쇼핑 앱의 무한 스크롤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본 10개 상품은 별로였지만 어쩌면 11번째 상품이 딱 내가 원하던 대박 아이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지갑이 열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덫이 있거든요. 바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이 클릭한 상품과 머문 시간, 검색 기록과 구매 이력을 AI가 분석해서 당신만을 위한 상품을 보여준다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022년 NIT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등산화를 검색했다고 칩시다. 알고리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고품질 등산화로 가격은 15만 원이고 구매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충동적으로 살 만한 예쁜 디자인의 운동화로 가격은 3만 원이고 구매 확률은 65%에 달하죠. 알고리즘은 무조건 두 번째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최적의 소비가 아니라 최대의 거래 건수거든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보다 당신이 지금 당장 클릭할 물건을 우선 배치하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알고리즘이 당신의 취약한 시간대까지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충동 구매를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상품 재고 3개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피곤한 뇌와 낮아진 판단력, 그리고 내일 아침에 확실한 후회까지 완벽한 사냥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착취의 실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쇼핑 앱이 당신을 중독시키는 3단계 메커니즘을 말이죠. 첫 번째는 진입장벽 제거입니다. 예전에는 쇼핑하려면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물리적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앱 아이콘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0.3초 만에 쇼핑몰 입장이 완료되죠. 더 무서운 건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카드 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비밀번호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문 인식 한 번에 구매가 끝나버리죠. 왜 이게 위험하냐고요? 행동 경제학에 마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애물을 의미하는데,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에게 담배를 집이 아니라 편의점 금고에 보관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찰을 늘려서 충동을 차단하려는 거잖아요. 쇼핑 앱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마찰을 제거해버리거든요. 생각할 시간도 멈출 틈도 후회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구매가 완료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 대형 쇼핑행 내부 데이터를 보면 결제 과정이 3단계에서 1단계로 줄었을 때 구매 전환율이 40%에서 4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 1초의 고민이 사라지니 지갑이 열린 거죠. 두 번째는 긴급성 조작입니다. 타임세일 종료까지 1시간 23분 남음. 이 가격은 오늘만, 내일은 10% 인상됩니다. 회원님이 보고 계신 상품을 17명이 함께 보는 중이에요. 이런 문구들 매일 보시죠? 이게 다 희소성의 원칙을 악용한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밝혀낸 6가지 설득 원리 중 하나인데, 인간은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거든요. 문제는 희소성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만 특가라던 상품이 일주일 뒤에 보면 똑같은 가격입니다. 재고 5개 남음이라던 물건이 다음날 보면 여전히 5개 남아있죠. 타임세일 타이머는 자정이 되면 리셋됩니다. 끝없는 마감과 무한한 긴급함이 반복되는 겁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쇼핑 앱에서 긴급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 중 68%가 실제로는 지난 30일 내에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 긴급함으로 진짜 돈을 빼가고 있는 거죠. 왜 이게 먹힐까요?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득보다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건데, 지금 사면 10,000원 절약이라는 말보다 지금 안 사면 10,000원 손해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쇼핑 앱은 당신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야. 이 가격 다시 안 나와. 기회를 놓치고 있어. 그렇게 당신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안 사면 손해라는 착각 속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상체계 설계입니다. 쇼핑 앱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출석 체크 이벤트와 룰렛 돌리기, 포인트 적립의 등급 시스템, 쿠폰 다운로드까지. 이게 쇼핑몰입니까? 게임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쇼핑 앱은 게임의 문법을 그대로 차용했거든요. 미션을 주고 보상을 제공하고 레벨을 올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쇼핑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석 체크 100이라면 5,000원 쿠폰을 줍니다. 이달에 10만원 구매하면 다음 달 VIP 등급이 됩니다. 친구 초대하면 2,000포인트, 리뷰 작성하면 500포인트를 주죠. 이걸 보고 그래도 혜택이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100일 출석 체크로 받은 5,000원 쿠폰의 사용 조건을 보면 5만원 이상 구매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5만원을 써야 5,000원을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당신이 출석 체크하는 100일 동안 앱을 열고 상품을 보면서 결국 추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평균 3회에서 4회 정도 말이죠. 한 번 구매할 때마다 평균 3만원을 쓴다고 치면 100일 동안 9만원에서 12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겁니다. 5,000원 쿠폰을 받으려고 10만원을 더 쓴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더 교묘한 건 포인트 소멸 시스템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3개월 뒤 사라집니다. 아까우니까 써야지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죠. 포인트를 쓰려고 돈을 쓰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5,000포인트를 안 날리려고 3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을 아깝게 여겨서 더 큰 손실을 선택하는 심리적 함정이거든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쇼핑 앱의 모든 기능이 당신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한 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무한 스크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추천 알고리즘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구매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간편 결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긴급 할인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조급함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포인트 적립도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더 오래, 더 자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공짜로 쓰는 서비스에서는 당신이 상품이다. 쇼핑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데이터거든요. 분석되고 타겟팅되고 최적화되는 대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핑 앱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편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을 이해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쇼핑 전에 필요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앱을 열기 전에 메모장에 정확히 뭘 살지 적어 놓으세요. 운동화, 칫솔 3개, 책상 스탠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것만 검색하고 구매하고 앱을 닫으면 됩니다. 절대로 그냥 구경하지 마세요. 쇼핑행에서 구경은 없습니다. 쇼핑 앱에서의 구경은 전투거든요. 미국 소비자 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쇼핑 전에 목록을 작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충동 구매가 70%에서 75%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가 디지털 유혹을 막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알림을 모두 끄는 겁니다. 쇼핑 앱의 푸시 알림을 전부 차단하세요. 오늘만 특가, 재입고 알림, 회원님을 위한 추천 같은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당신을 다시 앱으로 끌어들이려는 미끼일 뿐입니다. 통계를 보면 알림을 끈 사용자는 앱 실행 빈도가 60%에서 65% 정도 감소했고, 월 평균 구매액도 35%에서 40% 줄었다고 합니다. 알림 하나가 당신 지갑을 좌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당장 사지 마세요.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날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구매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48시간 내에 후회로 바뀌거든요. 24시간의 간격이 당신에게 냉정함을 돌려줍니다. 아, 나 왜 이걸 담았지 싶은 게 80% 정도는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운동화를 산다면 정말 더 자주 운동할까요? 자기 개발서를 산다면 정말 읽을까요? 예쁜 그릇을 산다면 정말 요리를 더 할까요? 대답이 아마도나 그럴 수도나 언젠가라면 사지 마세요. 당신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환상을 사고 있는 겁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쇼핑 앱을 열지 않거든요. 알림은 이미 꺼뒀으니까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앱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잠깐 멈춥니다. 나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필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닫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 알림도 없고 결제 문자도 없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고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조종당하지 않는 삶이죠. 시스템이 아닌 당신이 결정하는 소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쇼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쇼핑 앱에게 당하고 있습니까? 답은 당신의 다음 클릭이 말해줄 겁니다.